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우진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저자 우진은 구글 초창기 창립 멤버이고요. 현재는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중국인이고요. 두 딸을 키우면서 딸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메일로 쓴 내용들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제발 좀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권의 책으로 편집해서 나오게 됐고요. 이 책은 중국어판 제목이 태도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들을 모아놓은 편지를 짜집기 해놓은 책이에요. 오늘은 11번째 편지, 교육은 운명을 바꾼다. 이 편지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평생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여쭤봐도 크게 뾰족한 대답을 듣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부모 수업을 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어른이 된 나이가 많은 자녀이든 혹은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든 간에 누구에게든 다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읽어볼게요. 공부의 목적은 사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어느 날 멍신이 물었다. 멍신은 둘째 딸이에요. 언니는 좋은 대학에 갔으니 나중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행복하게 잘 살겠죠?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멍신이 다시 물었다. 평생 노력해야 한다면 왜 꼭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죠? 학교를 그만두고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편지는 멍신의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을 적은 것이다. 멍신에게 아빠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라는 모순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었지? 또 학업을 포기하고 창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는데 학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물은 적도 있었어. 정리해보면 결국 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것인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먼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로 국적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뭘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시아계 가정의 부모들이 다른 나라 부모보다 교육을 훨씬 더 중시한다는 걸 느낄 거야. 현재는 그렇지만 사실 역사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가정에서 교육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단다. 과거 아시아에서 교육은 주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생존 기술이나 개인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일찍이 교육이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단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6세기 에드워드 6세 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누구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도 무상교육을 통해 중등교육을 마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 왜냐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거든. 그들에겐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이르러서는 도제라는 방식이 생겨났단다. 이는 국가에서 돈을 지불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제도야. 여기서 착안해 많은 교육자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인료 학교를 개설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었지. 한편 프로이센이 권기할 무렵 독일의 교육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는
주로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춘 매우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했어. 덕분에 수십 년 후 유럽의 변방국이었던 독일은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 미국의 길먼과 엘리엇 같은 교육자도 유럽에 가서 그들의 경험을 배워왔단다. 아시아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은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 그러다가 교육의 정도와 수준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지. 이러한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KIPP, 아는 것이 힘 프로그램을 실시했단다. 예전에 라디오에서 KIPP에 관한 소식을 함께 들은 적이 있었지? KIPP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주어진 과제를 완성해야만 집으로 갈 수 있었단다. 이것은 주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중산층 집안의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어. 한 세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가난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단다. 사람들은 점점 더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운명이 고달파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사회계층을 이야기하면서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 사실 이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란다. 하위층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보다 결코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야. 만약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어려서부터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면 상류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누렸을 거야. 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처럼 중국에서 온 학부모들도 있을 거야. 그들 중에는 중국 농촌에 상당히 가난한 집안 출신도 있을 텐데 사실 그들의 부모는 훨씬 더 가난했을 거란다. 그들이 평생 받은 교육이라고는 읽고 쓸 수 있는 정도가 전부인 경우도 많아. 하지만 그래도 자식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에 중국의 가난한 시골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교육을 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들은 미국의 수많은 하위층 사람들이 몇 세대에 걸쳐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셈이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총명하다고 해도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학교 교육이고 이 교육에는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하는지도 포함된단다. 오늘날에는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협력과 관련된 훈련으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 소식지를 만들거나 선생님을 도와 아래 학년 동생들을 가르치는 것 등이 있단다. 두 번째는 먹고 살 걱정이 없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도 교육이 필요하냐에 관한 것이야. 물론 교육은 필요해. 그들에게도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이란다. 혹시 졸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졸부는 벼락부자를 의미하는데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행동거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을 가리켜. 그들은 돈을 벌고 난 후에도 두 부류로 나뉜단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 그동안 받지 못한 교육을 받고 이로써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쓸 궁리만 할 뿐 의미 있는 일을 할 생각을 못해. 물론 그들은 자신이 허송세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 중국 작가 우 샤오보는 초기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몇십 명 중 고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들 중 대부분은 파산하거나 감옥에 있었고 원수에게 살해당하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하나는 모험을 즐긴다는 거야. 물론 이러한 모험 정신 덕분에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 되더구나. 다른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야. 그들 중 대부분은 중등 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심지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큰 돈을 벌었지만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던 거야.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견문을 넓힐 수가 없어. 견문이 넓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2년 전에 중국에서 큰 돈을 주식으로 번 사람이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어. 2000년 무렵에는 당시의 마윈보다 재산이 몇백 배 더 많았다고 해. 2005년 알리바바가 야후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받았을 때도 그의 재산은 여전히 마윈보다 많았지. 하지만 아빠를 찾아왔을 당시에는 마윈이 가진 재산의 1%도 되지 않았어.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단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하나둘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거야. 중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이 매년 20%의 속도로 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 이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수준이야. 만약 그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 열풍에 합류해 돈을 벌었다면 재산이 훨씬 더 늘어났을 테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커졌을 거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다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만을 기대하며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거란다. 중국에서 벼락부자가 된 가정 중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는 집안도 있지만 물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도 있어. 아마 20년 후 두 집안의 자녀들의 수준은 현격하게 벌어질 거란다. 전자의 경우 교양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거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란다. 즉, 교육 수준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재벌 2세들이 중책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어 집안의 재산을 겨우 유지하거나 운이 나쁜 경우 아버지가 벌어놓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기도 한단다. 벤더빌트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현재 그의 후손들 가운데 백만장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미국의 백만장자 비율이 인구 전체의 3%이니 그리 적은 수는 아니야. 벤더빌트의 후손들이 얼마나 몰락했는지 알 수 있겠니? 역사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노벨상을 수상한 가문은 7개나 돼.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 중에는 유독 학자들이 많단다. 그들은 비록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어도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인 경우가 많아. 대학 교수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단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거야. 한편 훌륭한 기업가의 자녀가 훌륭한 기업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단다. 청나라 대신 증국번은 후대에게 가문을 일으키는 건 재산과 관직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관직을 쫓기보다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 세 번째로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커버그 등이 있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대학에서 본과를 마치고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단다. 그러니 그들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것뿐이지 학업을 중단하고 창업을 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그들보다 훨씬 더 선배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도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교육 수준은 꽤 높은 편이란다.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 관해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어. 첫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아무나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거야. 절대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창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란다. 빌 게이츠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할 수 없이 포기해야 했지. 마크 저커버그도 비슷했어. 그는 원래 여름방학에만 일하고 개학을 하면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숀 파커의 제안에 따라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없었던 것뿐이야. 다시 말해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는 창업에 성공한 이후 학업을 그만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 것이 아니란다. 그럼 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는 걸까? 그건 인류 대학의 수업이 다른 대학보다 우수해서라기보다는 그곳의 학습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야.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기왕이면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해.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좋은 대학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둘을 완전히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단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좋은 대학에 갔다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학교 수업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야. 젊은 친구들은 호기심과 지적 탐구의 열망이 강해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다. 때로는 이러한 영향력이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보다 클 때도 있어. 그러니 꼭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가진 친구들을 옆에 둬야 한단다. 내가 교육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를 해서는 안 돼. 공부의 목적은 사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아빠로부터. 네, 이번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 근데도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인성, 됨됨이란다. 또 이런 편지를 적어서 한쪽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균형 있게 교육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영성 쪽에도 깨우치신 분이라서 진짜 성공이 어떤 것인지, 부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라던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정말 친절하고 깊이 있게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